자, 교재에는 606페이지. 자,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자, 조문을 보면, 자,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게 증거재판주의입니다. 밑에 재판을 할 때 법관의 자의에 의해서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증거를 갖고 재판을 하라. 이것이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자, 이 항을 보면 이 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문에서 요 사실에 인정할 때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죠. 범죄 사실을 말하고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고,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갖춘 증거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쭉 내려와서 증명을 볼게요. 방금 위에서요. 조문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그랬잖아요. 자, 밑에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이 증명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엄격한 증명, 하나는 자유로운 증명.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엄격한 증명. 자, 법률상 증거 능력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쳤을 때 이것이 엄격한 증명이 돼요. 자,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증거 능력이 없어요. 없는 증거 또는 이 증거조사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 이게 자유로운 증명인 거예요. 자유로운 증명. 차이가 뭔지 아시죠?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차이는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엄격, 없으면 자유로운 증명.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쳤느냐 엄격, 안 거쳤느냐 자유로운 증명. 네, 됐죠? 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유로운 증명의 경우에도 법관의 확신은 필요하다는 거. 확신.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확신이 필요하다는 점은 엄격이든 자유로운 것이든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쳤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차이만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엄격이든 자유로운 것이든 똑같은 거예요. 자, 양자의 차이점 볼게요. 이 두 가지는 증거 능력의 유무, 그렇죠? 증거조사의 방법, 방금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심증의 정도가 확신이죠. 확신. 이 확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양자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을 요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증거 능력이 거쳤느냐,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쳤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확신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다음 판례 볼게요. 자, 판을 보면 자, 유죄의 증거는 단순히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만 갖고선 안 되고 방금 보았잖아요. 방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정도이면 된다. 그게 자유로운 증명이든 엄격한 증명이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왜 단순히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다 하면 틀려요? 자, 다음 판례 볼게요. 자, 또 보시면 자, 그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그쵸?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까지 이를 것이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뭐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와 경험칙에 의해서 그쵸? 그 밑에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이론적 추론의 근거를 두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의할 것. 두 번째, 이성적 추론의 근거를 할 것.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2번,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단순히 관념적 의심, X, 추상적 가능성, X, 이것만 갖고서는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네요. 됐죠? 자, 밑에 또 판례 가볼게요. 역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인데,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큼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자, 이르지 못했대요.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설령 유죄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끊고 어려운 거 없죠? 없죠? 자, 다시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설령 유죄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또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라 할지라도 그 밑에 요 간접 증거만 갖고서도 유죄의 증거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즉 간접 사실의 인정은 역시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어야 하고, 그쵸? 그 하나하나 상호 모순 저축이 없어야 하고, 역시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이 간접 증거만 갖고서도 유죄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 판례는 앞에 것 따라 외우시고 뒤에 것 따라 외우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별표를 한번 쳐보시면 돼요. 엄격한 증명하고 자유로운 증명을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범죄 사실. 범죄 사실은 전부 다 엄격한 증명입니다. 범죄 사실, 우리 형법 배우죠? 구속요건 해당성 할 때 이 구속요건 해당 사실, 그것이 객관적인 객관적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 나와 있네. 이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엄격한 증명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 주관적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명이 됩니다. 먼저 객관적인 것부터 볼게요. 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쉬워요. 근데 형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자, 먼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뭐가 있어요? 주체가 있잖아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그렇죠? 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그 다음 일시, 장소. 이거 전부 다 뭡니까?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그 다음 인과관계. 요 일시, 장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일시, 장소. 일몰, 일출, 시각. 또 이거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엄격한 증명이 되고요. 교사범에 있어서 이 교사 사실, 교사했다는 사실, 행위잖아요. 행위. 그 다음에 술의 액은 객체가 되는 거죠. 객체. 이것도 엄격한 증명이 됩니다. 알리바이 부존재, 그 다음 폭처법상의 단체 등 구성체에 있어서 이 범죄단체에 단체를 구성을 했다, 가입을 했다. 그렇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죠. 그 다음 워드마크 공식에 있어서 그 전제 사실이 되는 음주량, 그 다음에 음주 시각, 체중, 평소 음주 정도 이런 것들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횡령죄에 있어서 금전을 위탁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그 목적과 용도 전부 다 엄격이고요. 횡령죄에 있어서 그 가액이 특정 경제범죄에 있어서 그 금액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 사실이 있죠. 초과 사실도 엄격한 증명이 돼요. 도로법에서 적재량 측정 요구 전부 다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엄격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 과실, 목적, 그쵸? 불법 영득 의사 이런 것이 전부 다 주관적인 요건들이죠. 그래서 엄격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했다는 거, 면탈을 목적할 때 목적이라는 거, 행사를 목적할 때 목적이라는 거, 영득 의사 전부 다 엄격한 증명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빨간 펜 들어보세요. 자, 1번에서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있죠? 그쵸? 그것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간에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됩니다. 엄격 동그라미 치시고, 구성요건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도 범죄 구성요건 할 때 구성요건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구성요건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그 밑에 거, 워드마크 공식 있죠? 방금 풀었죠? 워드마크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에 있어서, 여기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그다음 평소의 음주 정도 이런 것이 뭐다? 엄격한 증명이 됩니다. 교사 사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뇌물액수에서 술액 동그라미 치시고 횡령죄에 있어서 용도와 목적을 정해서 금전을 위탁했다는 요 사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목적과 용도 밑줄 그시고 단체 구성죄에 있어서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했다는 부분 그다음 횡령죄에서 특경가법에 있어서 그 적용 기준되는 금액을 초과했다는 부분 그다음 도로법에서 적재량 측정을 요구했다는 부분 전부 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범죄 일시라는 거 군인신분 취득했다는 거 요거 엄격한 증명이 됩니다. 군인신분을 취득했다는 부분은 군사법원법을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일반 법에 적용을 받는지 그러니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군인신분을 취득했다는 것은 엄격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즉 군사법원을 재판받느냐 일반 형사법원 재판받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나오는 거예요. 공모, 여기 공모, 그 다음에 범의 다 주관적이죠? 그 다음 영득의사, 그쵸? 그 다음에 보복의 목적할 때 목적, 그 다음에 합의 전부 다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하지 않은 거 있어요. 쭉 올라가 보시게 되면 자, 1번 다시 볼게요. 1번에서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구성요건 해당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데 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있잖아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자, 요 간접 사실로도 못 쓰고요. 그 다음에 보조 사실 인정 자료로도 못 써요. 요거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즉 증거 능력이 있는 것만이 자 어디 한번 가볼까요? 자 앞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 증거 능력이 나와있죠? 증거 능력. 자 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게 되는데 이 증거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증거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은 뭐다? 간접 증거로도 못 쓰고 그 다음에 보조 사실 인정 자료도 못 쓴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볼게요. 4번에서 피고인이 교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그쵸? 사물의 성질상 관련성 있는 이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비슷한 거 배웠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빠진 것이 없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15번 같은 경우에도 범위를 부인하고 있다면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남았네요. 빠진 거 없죠?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위법성 책임 가볼게요. 자, 원칙 볼게요.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책임이 추정된다는 거 형법 배우신 분들 공부했습니다. 자, 이때 위법성 조각 사유. 대표적인 것이 정당방위잖아요. 그렇죠? 정당방위. 책임 조각 사유. 뭐가 있어요? 뭐 심신상실이라든지 형사 미성년이라든지 이것이 없다는 점. 조각 사유나 위법성을 조각시켜주는 것, 책임을 조각시켜주는 것에 대한 부존재, 이 부존재에 대해서 역시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요하는데요.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서 이 명예훼손죄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강론에서 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 사유 사실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즉 여기서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실, 진실성. 내가 진실한 얘기를 공공을 이익을 위해서 까발렸다. 그럼 위법성이 조각되잖아요. 그랬을 때 요 진실성, 요 공익성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뭐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판례 볼까요? 별표 쳐보시면 돼요. 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되지 않으려면 그 사실이 여기서 여기 이 진실한 사실,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점은 이 두 가지의 점에 대해서는 행위자 증명 잠시 더 배울게요. 잠시 뒤에 나오니까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뭐다? 그 밑에 엄격한 증거에 의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진실성, 공익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할 필요가 없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즉 피고인이 증명한다. 이 두 가지를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요. 엄격한 증명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정리를 해두시라고요. 됐고 처벌조건 볼게요. 처벌조건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그래서 친족 상도례에 있어서 친족관계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쵸? 아들이 아버지 시기를 훔쳤다고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이 공무원 또는 중전이 되었다는 사실,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고요. 파산범죄에 있어서 이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도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10년도 경찰 승진에서는 이 파산 선고 확정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중 감면 사실 볼게요. 가중 감면 사실. 자 원칙 가중 감면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해요. 그래서 누범 전과, 누범이라는 것 때문에 형이 가중되죠. 상습성이라는 것 때문에 형이 가중되죠. 그렇죠?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심신미약, 이건 형이 감경되는 거잖아요.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요. 자의 중지미수에서 이 자의성, 그렇죠? 뭐 중지미수가 되면 필요적 감면이기 때문에 요거 감면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자의성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이 요하고요. 불능미수, 이건 의무적 감면이잖아요. 그렇죠? 의무적 감면이기 때문에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엄격한 증명, 그다음 자수자복 전부 다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요 예외 체크하시고요. 이 심신장애 있잖아요. 심신장애에 있어서 요 유무와 정도, 그러니까 장애가 어느 정도냐? 있느냐, 없느냐, 중간이냐. 그쵸? 요 유무와 정도의 문제는 이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로운 증명이다. 이런 말이 자유로운 증명이다. 자, 됐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판례 별표 치시고. 자, 그래서 요 심신장애 같은 경우는 본래 여기 심신미약이 들어오잖아요. 심신미약.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 책임조각사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심신장애에 해당되느냐가 아니라 이 장애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 없느냐, 있느냐, 중간이냐, 그 유무의 판단 있잖아요. 누가 판단해요? 법관이 판단하죠.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쵸? 세기가 강하냐 약하냐, 정도가 얼마이냐의 문제는 오로지 법관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자유로운 증명은 세무 쳐볼게요. 자유로운 증명은. 그래서 여기 명예훼손죄 파트에서 진실 세무 치시고 공공 세무 치시고 이것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요. 그 다음 밑에 심신상실이었느냐 미약이었느냐, 이 정도 문제죠. 정도 문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자, 됐죠? 그 다음 자 몰수 추징 대상 있죠. 몰수 대상이 얼마냐 되는지 여부 추징액의 인정, 이 몰수 추징 세무 치시고 이것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가 없다. 즉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자유로운 증명이 되는 것은 색깔 칠하는 게 좋아요. 상실, 미약, 그쵸? 몰수 추징.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에서 310조 위법성 조각, 진실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유로운 증명으로도 족하다. 나머지는 다 뭐다? 나머지는 다 엄격한 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간접사실. 자, 요증사실이 주요사실일 때는 이 간접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경험법칙, 뭐 됐고, 판례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법규 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자, 법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그것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되어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판례 보시면 돼요. 판례 보시면. 그래서 이 판례 별표 쳐보시고 이 판례 별표 쳐보시면 돼요. 이건 지워버릴게요. 이건 지운다. 자, 미래타 보시면 자, 형법 제6조 공부하신 분들 상호주의라고 나오죠. 상호주의. 그쵸? 그때 행위지법에 따라서 범죄가 되지 아니할 때는 그 나라 법에선 처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법에선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이게 예를 들면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그쵸? 간통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A라는 여자와 그 다음에 B라는 남자가 서로 정을 통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인 거예요.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간통을 처벌하지 않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간통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은 처벌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처벌했잖아요. 그렇죠? 처벌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 둘은 간통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성립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을 끌고 와서 간통죄 처벌할 수 있습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은 당연히 뭐다? 간통죄를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지금은 다 불벌이지만, 그쵸? 이때 이 행위지법, 즉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 한국이라는 유부녀와 A라는 유부녀와 미국 사람이 간통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미국 사람은 그 나라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한국 사람은 뭐다?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통죄를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6조 단서에서 말하는 행위지법에 따라서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그쵸?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밑에도 보면 똑같죠? 6조 단서에서 말하는 외국 법규, 즉 간통죄가 처벌하지 않느냐의 존재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누가 입증한다? 검사가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보면 행위지법에 있어서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요 외국법과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 전부 다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다음 밑에 자유로운 증명 대상되는 거 볼게요. 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양형셈을 쳐보시고 파란색으로. 자,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도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 그 예를 밑줄 그어볼게요.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유무, 고소 취소,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 구속기간, 공소제기 등등등등. 그 다음 313조 이제 배울 겁니다. 특신 상태. 그 다음 자백의 임의성 이런 것들 전부 다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다 판례가 뒤에 나와요. 그 다음 밑에 증거의 증명형 파트에서 요 탄핵사실, 탄핵 증거 있죠. 탄핵 증거.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데 반대로 이 보강 증거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어요? 됐어요. 그 세모 친 것은 전부 다 앞에서 세모 친 거 전부 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지만 동그라미 친 것은 전부 다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판례 볼게요. 자, 엄격한 증명이 아니고 자유로운 증명이니까 세모 쳐볼게요. 자, 양형 조건 할 때 양형 세모 쳐보시고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 고소 세모 치시고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세모 쳐보시고 그 의사 표시를 철회했느냐의 여무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자, 진술의 임의성. 스스로 부르느냐, 고문에 의해서 했느냐, 임의성 유무, 그리고 자유로운 증명. 그 다음, 밑에 나오죠? 임의성, 세모. 그 다음, 313조 단서에서 말하는 특진 상태. 뒤에서 배웁니다. 탄핵 증거. 보강 증거가 아닌 탄핵 증거. 탄핵 세모 쳐보시고, 전부 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자, 됐죠? 그래서 출제 잘 돼요.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위반 효과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 입증 책임. 누가 져요? 입증 책임 100% 검사가 져요. 100%가 아니고 99.99%는 전부 다 누가 진다? 검사가 진다. 검사가. 전부 다 밑줄그지 마세요. 요 검사만 딱 알아두시고 전부 다 검사, 밑에 검사, 다 검사죠. 검사로 돼 있어요. 검사가 돼 있는데 다 검사예요. 근데 하나만 예외 있습니다. 밑에 거증 책임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검사가 아닌 누가 지는 게 있다? 피고인이 지는 게 있어요. 피고인이 지는 게 있다. 그 두 가지인데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만 피고인이고 나머지 100% 누가 진다? 검사가 진다. 아시겠죠? 그것이 형법을 배우신 분들은 아주 쉽습니다. 그 상해죄 할 때 동시범 특례가 있어요. 223조. 3조에서 말하는 상해죄 동시범 특례하고요. 310조에서 말하는 방금 봤죠?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 그것이 진실성 플러스 공익성. 이것을 피고인 스스로가 입증해야 돼요. 피고인 스스로가 입증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조각이 될 수 있어요. 입증 못하면 처벌받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100% 검사가 진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310조에서 말하는 진실성 있죠? 진실성. 그 다음에 공익성. 이것은 밑에 행위자, 밑줄자, 행위자가 입증한다. 됐죠? 판례 볼게. 자, 이것은 검사가 지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앞에 판례가 이 판례가 중요하지. 이 판례가 중요하지. 그 다음 판례는 뭐 그다지. 그래서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 할게요. 자, 공소가 제기된 이 범죄 사실 누가 집니까? 마지막에 여기 이 검사가 진다고요. 검사. 범죄 구성 요건. 그게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검사가 집니다. 그리고 밑에 범위, 그렇죠? 밑에 목적, 그 다음 영득의사,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죠. 전부 다 검사가 집니다.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갖추었는지 요건, 그 다음에 서증의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했을 때 이건 검사가 서증의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그 입증 책임 누가 진다? 검사가 진다. 임의성 문제 전부 다 누가 진다? 검사가 진다. 됐죠? 그리고 앞에 것만 두 가지만 피고인이 진다.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